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운동과 노화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기 위해서 전신 근력 운동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요. 활성산소의 증가로 노화가 촉진돼서 노안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노화를 막는 식습관 영상 참 유익했는데 운동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자, 우선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을 적게 먹고 굶어야지 왜 전신 근력 운동을 하는지 의아한 분들이 계실 텐데, 비만에서 보통까지는 식단으로 충분히 다이어트가 가능하지만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론 심하게 적게 먹거나 오래 굶으면 운동이 없어도 보통에서 마름으로 갈 수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계속 적게 먹고 굶어야 마른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바로 요요가 오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운동과 노화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게 먹거나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운동과 노화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질문에 나왔던 활성산소입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산소 중의 일부가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데, 이 산화로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항산화 효소라는 겁니다. 이 항산화 효소는 20대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하고,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게 돼요. 이게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산소 중 일부가 활성산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많은 산소를 사용하게 되고, 많은 산소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도 많아지게 되겠죠. 운동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고, 따라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질문에 나왔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그래서 노안이 될까봐 걱정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운동을 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노화를 막고 싶다면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하는 게 노화 방지에 더 좋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운동과 노화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텔로미어입니다.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늙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이런 세포를 노화세포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이 노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꿔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노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 분열이고 두 번째는 오토파지예요. 세포 분열은 노화세포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빈자리를 채우는 거고요. 오토파지는 노화세포가 스스로를 먹고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기전이에요. 일단 지금은 텔로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토파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거는 염색체 말단에 붙어있는 단백질인데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세포 분열 횟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 분열 횟수를 다 써버리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늙은 세포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 전체가 늙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생체 시계라고 부르고, 텔로미어를 잘 보존하거나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텔로미어를 보존하거나 늘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텔로미어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잘 보존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준점이 적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자, 다양한 운동을 활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잘 보존되어 있었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을 하는 거는 노화를 가속시키는데, 텔로미어 관점에서 보면 운동을 하면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는 이유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텔로미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유산소 운동 그룹,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 중량 운동 그룹으로 나누고 하루에 35분씩 주 3회 6개월 동안 운동을 하고 그 뒤에 텔로미어를 확인을 했더니, 유산소 운동 그룹과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에서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나는 게 관찰이 됐는데, 중량 운동 그룹에서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과 중량 운동 그룹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활동량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과 인터벌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몸 전체를 움직여서 운동을 하죠. 반면에 무게를 드는 중량 운동은 자세를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합니다. 무게로 인한 부상을 막고 원하는 부위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운동하기 위한 방식인데, 자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 자체는 낮아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나왔던 설문조사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활동량이 많고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텔로미어가 길었죠. 활성산소 관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몸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량이 많은 운동은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약한 근육을 기준으로 운동의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가장 약한 근육이 먼저 지쳐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실제로 달리기 운동을 시작을 하면 하체보다는 다른 곳이 먼저 지쳐서 달리기를 멈추게 됩니다. 심장과 폐가 약해서 호흡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달리기를 멈추거나 약한 복근 때문에 배가 아파서 달리기를 멈추게 되죠. 내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을 기준으로 운동의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생기는 활성산소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량 운동은 부위별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운동을 하는 부위에 맞춰서 무게, 횟수, 세트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근육이 크고 강한 부위는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운동을 하고 근육이 작고 약한 부위는 거기에 맞춰서 약하게 운동을 하는 건데 약하게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근육 입장에서는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부위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면 활성산소는 적게 생겨도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약한 근육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하면 근성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선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운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성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약한 근육을 기준으로 운동의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강한 근육에게는 자극이 적지만 약한 근육에게는 자극이 충분하고 따라서 약한 근육은 발달하게 되겠죠. 약한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다음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이걸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몸 전체의 근육이 다 발달하게 돼요. 실제로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면 배가 아프거나 호흡이 부족해서 금방 멈추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호흡도 잡히고 배가 아프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근성장이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지 근성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근성장이 너무 느리잖아요. 중량 운동에 비해서 너무 느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애초에 중량 운동은 근육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는 당연히 중량 운동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 몸을 빠르게 변화시키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빠른 다이어트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 중량 운동은 노화라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자, 운동과 노화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스트레스입니다. 앞에 나왔던 설문조사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강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죠. 그러니까 활성산소, 텔로미어, 스트레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강한 운동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렇지 않은 운동은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약한 운동, 그러니까 걷기 같은 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운동의 강도가 너무 약하면 활동과 운동이 구분되지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하고 걷는 것조차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걷기 운동으로 공원을 1시간 걷는 거는 약간 힘든 강도로 느껴져요. 이런 사람에게는 걷기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도 많이 걸어 다녀서 공원을 1시간 걸어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이 1시간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활동과 똑같은 거야. 이 경우에는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설문조사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내 몸이 약간 힘든 강도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면 활성산소가 나오잖아요. 약간 힘든 강도의 운동이면 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지 않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 근육이 발달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더 강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활성산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발달하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거든요.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4개가 나올 텐데 왼쪽 위에는 운동을 계속했을 때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노화에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를 푸는 영상이 나오도록 해둘 테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서 노화를 막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아래에는 영상 처음에 나왔던 배부르게 먹으면서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오른쪽 아래에는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닌 이유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4개의 영상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